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랑과 돈, 그리고 진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수진은 29살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탓일까요? 아무리 성공해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수진에게 유일한 가족은 외할머니 김순자였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강남 한복판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집은 낡았지만 위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저 할머니가 예전부터 살던 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날, 수진은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수진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할 때 아니냐?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연애는 늘 뒷전이었거든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그런 사람이 어디 쉽게 있겠어요. 그럼 소개팅이라도 해봐라. 할머니가 아는 분이 좋은 청년을 소개해준다고 하던데 며칠 후 수진은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박민호라는 32살 의사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솜씨까지 좋았죠. 첫 만남부터 수진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지적이면서도 아름다우시네요. 박민호의 칭찬에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민호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강남에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은 박민호를 할머니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민호 씨, 우리 할머니 뵙고 가세요. 박민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을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박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차도 끓여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내오셨죠. 하지만 박민호의 반응은 수진이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이런 오래된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처음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수진의 마음은 싸늘해졌어요. 요양원이나 좀 더 나은 곳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좋은 실버타운이라도.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수진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박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 씨도 이런 곳 드나들면서 품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네요.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쌓아왔던 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 씨,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그날 밤 박민호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했죠.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수진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겉모습뿐이었던 거예요. 박민호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다시 일에만 매달렸어요. 연애는 역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아,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다. 두 번째 소개팅 상대는 최준혁이라는 30살 변호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박민호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거든요. 수진 씨,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준혁의 말에 수진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박민호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최준혁은 정말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었고 경제관념도 투철했죠. 연애든 결혼이든 감정만으론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죠. 수진은 최준혁의 이런 모습이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박민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 같았거든요. 2달 정도 만났을 때 수진은 최준혁을 할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혹시라도 박민호처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준혁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할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수진은 안도했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준혁은 할머니와 대화도 잘 나누었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어요. 박민호와는 확실히 달랐죠. 수진은 점점 최준혁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준혁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죠.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슬쩍슬쩍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할머니, 연금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혹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신 게 있나요? 수진은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준혁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되었어요. 할머니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은 없으세요? 수진 씨, 결혼하면 할머니 부양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운 가족사가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최준혁도 결국 박민호와 다를 바 없었어요. 겉으로는 현실적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참을 수 없었죠. 준혁 씨,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부담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 수진 씨, 저도 할머니가 싫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준혁 씨랑은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수진은 그날로 최준혁과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어요. 이번엔 더 실망스러웠죠.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속으로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 수지는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소개팅을 권하지 않으셨고요. 수지는 다시 일과 할머니께만 집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지는 할머니를 위해 빵을 사러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단팥빵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빵집은 작고 아담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수진이 단팥빵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단팥빵이죠. 항상 따뜻하게 해드려요. 놀랍게도 그 남성은 수진과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수진은 궁금해졌죠.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께서 가끔 오셔서 단팥빵을 사가세요. 항상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김태우였습니다. 28살로 이 빵집의 사장이었죠. 수진보다 한 살 어렸지만 성숙한 면이 있었어요. 김태우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빵들을 골라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죠.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리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수지는 김태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수지는 의도적으로 그 빵집을 자주 찾았어요. 물론 할머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실제로는 김태우가 궁금했거든요. 김태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수지는 그의 인간적인 면에 끌렸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빵을 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사람들이 제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볼 때가 가장 기뻐요. 김태우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괜찮으시다면 할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2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우는 앞에 두 남자와는 뭔가 달랐어요. 드디어 김태우를 할머니께 소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김태우는 의외로 담담해 보였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김태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박민호나 최준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손수 기르신 화분들이 정말 예쁘네요. 낡은 집을 보고도 흉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감탄했어요. 이런 정겨운 동네에서 자라셨으니까 수진 씨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 된 것 같아요. 김태우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수진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김태우는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드렸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죠. 할머니, 제가 내일 새로 나온 빵 가져다 드릴게요.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거라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지는 김태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을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우가 돌아간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는 참 괜찮은 것 같구나.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죠. 앞에 두 번이 워낙 실망스러웠거든요. 김태우와 사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점점 김태우에게 진심을 느꼈어요. 이전의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할머니도 김태우를 무척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그 아이가 정말 돈에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보자.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도 김태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태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확인해봐야 한다. 앞에 두 남자를 보지 않았니?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박민호와 최준혁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함께 살자니요. 할머니, 그건 좀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다 지켜볼 테니까.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일상을 함께 해봐야 한다. 할머니의 제안을 김태우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좋아요. 할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네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죠. 불편하실 텐데 괜찮을까요? 전혀요. 할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김태우는 정말로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락방을 내어주셨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김태우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드리고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김태우는 진짜 손자처럼 할머니를 모셨어요. 수지는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신기했죠.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어요. 김태우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드렸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누었죠.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김태우의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수진도 마음이 찡해졌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김태우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말 이 아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며칠 지나고 할머니가 수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수진은 불안했어요. 할머니가 또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거든요. 김태우가 할머니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태우는 정말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새벽에 빵집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어느 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수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셨지만 김태우가 나섰어요. 할머니, 제가 고쳐드릴게요. 김태우는 공구를 가져와서 직접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손재주가 꽤 좋았어요. 수지는 그런 김태우의 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김태우의 대답에 수지는 감탄했어요. 정말 실용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할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혼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김태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시장에서 김태우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할머니가 원하는 재료들을 찾아다녔어요. 상인 아주머니들도 김태우를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할머니, 효자 손자 두셨네요. 손자 잘 키우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런 아이 찾기 힘든데. 할머니는 뿌듯해 하셨지만 여전히 표정은 담담하셨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좋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으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게 됐어요.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들이셨는데 김태우를 보고 신기해하셨죠. 순자야, 이 젊은이가 누구니? 우리 수진이가 사귀는 친구야. 김태우는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드렸죠. 젊은이가 참 예의 바르네. 이런 아이 만나기 쉽지 않은데 수진이가 복이 있나 보다. 어르신들의 칭찬에 수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신중한 표정이셨죠. 저녁에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할머니가 김태우에게 물어보셨어요. 태우야, 불편하지 않니? 전혀요, 할머니. 오히려 가족 같아서 좋아요. 그래도 젊은이가 이런 낡은 집에서 지내기 답답하지 않을까. 할머니의 질문에 김태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는지가 더 중요하죠. 저는 여기가 정말 편해요. 수지는 김태우의 답변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단다. 수지는 불안해졌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김태우가 빵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태우와 수지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할머니가 미리 계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죠. 할머니가 특별히 부탁한 마지막 테스트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도현은 자연스럽게 빵집에 들어와서 빵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런 조용한 곳도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수진은 처음 보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예의상 대답은 해야겠더라고요. 감사해요. 저희 사장님이 정성껏 만든 빵이에요. 사장님이요? 아,
저쪽 젊은 분 말씀이시군요. 이도현은 김태우를 흘끗 보더니 다시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죠. 며칠 동안 이도현은 계속 빵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단순히 빵을 사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수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수진은 거절했지만 이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정중하면서도 끈질기게 접근했죠.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진 씨 같은 분이 서울에 있으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을 텐데요. 이도현의 말에 김태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수진을 믿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도현이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작은 동네에서만 지내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더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수진은 이도현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좋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도현은 마침내 본격적인 유혹을 시작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으로 수진을 데려갔죠. 수진은 거절했지만 이도현이 워낙 끈질기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레스토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진이 평생 와본 곳 중 가장 비싼 곳이었죠. 이도현은 여유롭게 와인을 주문하며 말했어요. 이런 곳이 익숙해지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식사 중간에 이도현은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어요. 그 안에는 고급 아파트 키가 들어 있었죠. 강남 펜트하우스예요. 전망도 끝내주고 시설도 최고급이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아파트 키를 건네다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를 위한 거예요. 원하는 건 뭐든 해드릴게요. 그냥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도현의 제안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빵집 사장 말씀이시죠? 수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수진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도현의 말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김태우는 그날 저녁 수진이 늦게 들어오자 걱정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이도현의 일로 김태우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요. 다음 날 이도현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수진이 일하는 빵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 어제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아직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도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죠. 돈이나 펜트하우스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진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현실을 보세요. 수진은 이도현의 말에 화가 났어요. 김태우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현실을 봤는데요. 저한테는 진심이 더 중요해요. 그 순간 김태우가 나타났어요. 수진과 이도현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죠. 수진 씨, 괜찮아요?
김태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김태우를 보자 안도했죠. 태우 씨,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이도현은 김태우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빵집 사장이군요. 수진 씨에게 뭘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태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적어도 거짓으로는 살 수 없죠. 김태우의 대답에 이도현은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수지는 김태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도현 씨, 정말 고맙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수진의 단호한 거절에 이도현은 마침내 포기했어요. 그렇군요. 수진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도현이 떠나고 난 후 김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 그날 밤 이도현은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손녀분이세요. 어떻게 됐니? 완전히 거절당했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할머니는 전화 너머로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정우 씨한테 부럽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꼭 그 여자를 지키라고 하세요. 할머니는 이도현의 말을 들으며 마침내 확신을 얻었어요. 수진과 김태우는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수진과 김태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수진아, 태우야, 앉아라. 두 사람은 긴장하며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단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말에 수진과 김태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방 안쪽으로 가더니 오래된 금고를 끌고 나왔어요. 수진은 그 금고를 본 적이 없었죠. 이걸 열어보렴. 할머니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각종 부동산 권리증서, 은행 통장,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이 동네 건물들의 주인이야. 40년 전부터 하나씩 사모은 거지.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부자라니요. 그럼 왜 이런 낡은 집에서 사셨어요? 진짜 사랑을 구별하기 위해서란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많은 남자들이 접근했어. 하지만 모두 할머니의 재산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지. 수진은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였군요. 그렇다.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김태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수진 씨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죠. 할머니는 김태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태우야, 너는 정말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낡은 집을 보고도 불평 한마디 안 했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셔주었지.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너희 둘이 진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할머니는 부동산 권리증서 몇 장을 꺼내서 수진에게 주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결혼해라.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집도 준비해 줄게. 수진과 김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아낸 거죠. 몇 달 후 강남의 새로운 신축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함께라는 사실이었죠.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김태우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할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수진 씨도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별된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두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로운 시험이 있었기에 김태우의 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김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의 시험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거였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이나 외모, 스펙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수진이 만난 첫 번째 남자 박민호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할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두 번째 남자 최준혁은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돈 계산만 했어요. 하지만 김태우는 달랐습니다. 조건보다는 진심으로 다가왔거든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시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부러 가난한 척하면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해낸 거죠. 마지막에 재벌 2세를 보내서 최종 확인까지 했고요. 결국 수지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김태우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성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도 연애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별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